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삼성이 갤럭시 S8과 노트8에 탑재한 반도체 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무역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반도체까지 통상 압박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가 삼성이 반도체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 WLP와 관련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겁니다. 테세라는 구체적으로 삼성 갤럭시 S8과 노트8에 탑재된 전력 반도체 칩을 침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WLP 반도체 기기와 부품,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허 침해 소지가 발견될 경우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의 낸 리스트도 지난달 31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넬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최고 의제를 무역으로 꼽았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도체가 한미 FTA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지만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에 앞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 압박을 높이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할지 아니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지 오는 9일 정부의 시정명령 시한을 앞두고 파리바게트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부 시정명령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5천여 명의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며 시한을 오는 9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안으로 정부한테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맞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3자 합작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말 고용부에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한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란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노동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사 측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 카페 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자꾸만 꼬여가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시정조치 집행정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면세점 입찰 시장에도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시작으로 20일 코엑스점 입찰까지 흥행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에 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빅3가 모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이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발길이 끊겼던 유커들이 다시 제주도를 찾을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300만 명 수준에서 사드 여파로 60만 명 수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유커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한중 관계 회복이란 호재에 입찰 시장이 달아오른 겁니다. 거의 4억 5천만 명의 젊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 지금 이제 여행 시장, 면세점 시장 모든 거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제주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또 임대료 부분에서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산정 방식을 선보이면서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과거 고정 임대료 방식에 따라 30에서 40%에 이르던 부담이 최소 영업 요율에 따라 2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중 양국의 사드 해빙 모드에 오는 20일 예정된 서울 코엑스 면세점 입찰까지 흥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SDI, 전기, SGS 등 계열사와 함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협력사들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2017 삼성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소, 중견 협력사의 우수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실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 등을 받은 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 노동자의 교육, 훈련 경험자 비율은 56.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1년간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임금 노동자의 교육, 훈련 비율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교육 훈련 경험 비율은 62.6%로 1년 전과 같았지만 비정규직은 44.4%로 1.2%포인트 하락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금융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서류, 필기, 점수 조작 등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과정의 비리는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명 사립초등학교 설립자의 자손이 해당 학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교육청에서 강제로 전학시킬 방법은 없다고 하죠. 위장 전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병섭 기자입니다. 최근 유명 사립초등학교 설립자의 증손자가 해당 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는데 학생은 계속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장 전입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학생이 원치 않는다면 강제로 전학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 적발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1,648건, 한 달 평균 53건이었을 정도로 위장 전입은 드물지 않은 상황.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지를 옮기면 학생도 함께 전학 가야 하지만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강제 전학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보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조금 솔직히는 아이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그런 걸로 해서 전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걔의 또 상처도 있는 거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학생들을 전학시켜야 할지 아니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다니는 것을 허용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강릉까지도 KTX 열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6시간씩 걸렸던 열차 여행이 직선 선로로 시속 250km까지 질주하면서 운행 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KTX 열차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운행 시간은 1시간 40분. 기존의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로 6시간, 강남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 가야 했던 길이 한층 가까워진 겁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KTX 열차가 운행되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에서 강릉역까지는 2시간 12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는 1시간 26분이 소요됩니다. 수색에서 서원주까지 108km 구간은 기존 시속 150km로 설계된 저속형 KTX가 운행되고 서원주에서 강릉까지 120km 구간은 시속 250km까지 운행이 가능한 고속 선로가 놓여졌습니다. 길이 21km가 넘는 국내 최장 산악터널인 대관령 터널을 비롯해 34개의 터널과 53개의 교량이 설치됐고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 등 6개 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26,000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하루 왕복 102차례 운행하며 선수단과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올림픽 이후에는 운행 횟수를 줄여 평일 44차례, 주말 60차례 정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집중력을 높이고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이준음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맘때면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먹는 것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시험 당일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이나 숙면 못지않게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 도움됩니다. 하루 2-3조각이면 충분한데 카카오에 든 테오브로민 성분이 뇌와 신경 기능에 작용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이 또 수험생 집중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응원도 하고 긴장하지 말고 잘 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뇌를 건강하게 하는 간식으로 호두 같은 견과류가 꼽힙니다. 등푸른 생선과 우유에도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와 망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발달과 눈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에 많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트립토판은 콩이나 붉은색 고기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수험생 저녁 식단으로 유용합니다. 다만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었다간 탈이 날 수 있는 만큼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모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지내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지칭한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바로 독립을 했다가 부모의 집에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인 리터루족이 그것입니다. 네, 예전에도 캥거루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캥거루족 역시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산다는 자녀를 뜻하는 의미였는데 이 캥거루족과 리터루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 캥거루족은 아예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이 자녀를 뜻하는 반면에 리터루족의 경우는 취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결혼 후에 독립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집이나 인근에 살면서 경제적이나 생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을 위한 조건이 되었어도 자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를 뜻하는 거죠. 네, 자녀의 일이라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는 부모들을 지칭하는 헬리콥터맘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리터루족의 경우는 역으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는 경우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캥거루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본인이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56.1%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성인이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유를 살펴봤더니 62%가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인지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19.7%에 해당했고,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 역시 14.1%에 해당했습니다. 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결정을 내리고 또 결정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도 부모에게 큰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부모에게서 벗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선택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요. 취업자 4,290명, 미취업자 1,397명 등 청년 5,687명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53.2%가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청년은 불과 26.7%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핫키워드에서도 자주 다뤘듯이 중장년층의 부모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은퇴 준비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끝없는 자녀의 부양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터루족까지 생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회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를 육아 문제로 꼽았는데요. 지난해 20에서 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양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양육비에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일을 하는 여성이 늘면서 육아도우미의 고용도 함께 증가했고 또 이와 함께 육아도우미의 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육아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한 부모의 주거지역 근처로 이사를 해서 이 부모에게 육아를 맡기는 자녀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최근에는 황혼 육아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잖아요. 결국 이 같은 황혼 육아가 증가한 이유도 리터루족의 출현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와 부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이 3세대 가족 비율은 2010년에는 1%였지만 2016년에는 3.1%까지 늘면서 6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 3대가 같이 살지 않고 인근에 사는 비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황혼 유가족은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왠지 집값 문제도 리터루족의 증가한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이 대출이 부담스러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합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신주거 트렌드로 두 가족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층형 구조나 넓은 평형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현관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이 두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까지 등장을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는 리터루족이 증가한다면 자녀들의 독립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부모들의 고충이 황혼에도 이어진다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리터루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이 캥거루족 중에서 정규직 취업자는 불과 47.6%에 지나지가 않았고요. 이 34.6%가 비취업자, 임시직 취업자가 14.7%, 이 자영업자가 3.1%로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을 가진 자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처럼 독립을 하고 싶어도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리터루족으로 회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겠죠. 또한 주거비나 육아 문제 역시 부동산과 복지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리터루족은 앞으로도 계속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자녀들의 의지 문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리터루족 출연의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또 경제적 문제가 있었네요. 황혼유가, 리터루족, 은퇴 이후의 경제 문제 등 이처럼 다양하게 맞물린 사회 문제 해결책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정작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